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미오다론이 약은 퍼턴트한데 부작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약제가 개발되었고요. 그게 바로 드로네다론이죠. 멀텍이라고도 나와 있는 약제인데, 드로네다론이 턱시스를 일으킨 주요한 이유는 거기 약제에 붙어 있는 아이오다이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오다이드 기를 제거한 그런 약제로 만든 것이 드로네다론이고, 상당히 좋은 효과로 앞서 보여드린 아테나트랄 같은 경우에 심방세동 환자의 사망률 줄인 것으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지금 임상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약제입니다. 멀텍은 벤트리큘러 테키카디에는 아직 인디케이션이 없습니다. atrial fibrillation 치료용으로 개발된 약제가 되겠고요. 도즈는 400ml BID, 200 내지 400ml 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미오다론보다는 효과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엑스트라 카디악 사이드 이펙트가 훨씬 적고요. 그 다음에 사망률, 아테나트라에서 AP 사망률을 줄인 것으로 보고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텍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헤프레프, 그러니까 이젝션 프랙션이 떨어진 하펠러에서는 사망률을 늘릴 수가 있고, 또 permanent atrial fibrillation, 레이트 컨트롤 목적으로 드로네다론을 계속 쓰는 것은 클래스 3, 컨트라인디케이션 되어 있습니다. 부작용증을 보면은 이하 클래스 3, 4의 하펠러나 permanent atrial fibrillation, QT prolongation 약제와 동반해서 사용하는 것, GFR이 낮은 환자, 조심하셔야 될 게 나비가트란, 항응고제죠. 나비가트란하고 같이 있는 병용 금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약제로 디곡신 베이타 블로커 이런 약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은 다른 약제랑 비슷하게 처음 처방하고 4주 후에 심전도, LFT, EGFR을 보고 QTC 500 이상인 경우에 끊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애드버스 이펙트 중에 아미오다론 같이 심한 애드버스 이펙트는 없지만 제 경험상 간 기능 수치가 올라가는 환자가 종종 있기 때문에 리버 펑션 테스트는 처음 처방하고 나서 4주 이내 꼭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테나트랄이죠. 그 심방세동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용을 했더니 리듬 컨트롤 좀 덜 된 환자에서도 충분치 않은 경우에도 사망률이 줄었기 때문에 상당히 센세이션한 그런 결과를 보여줬었는데, 문제는 이어서 시행한 팔라스 트라이얼에서는 이 경우에 이제 permanent atrial fibrillation, ejection fraction 낮은 아주 고위험군 환자들을 집어넣었더니 이런 환자들에서는 오히려 사망률이 다시 늘어나는 걸 보여주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structural heart disease가 심하지 않은 관상동맥 질환 정도 있고 ejection fraction 괜찮고 이런 환자들에서는 상당히 사망률 줄이는 좋은 약제이지만은 하프 페일리어가 동반된 환자 그리고 permanent atrial fibrillation에서는 사망률을 늘리는 약제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탈롤인데요. 소탈롤은 굉장히 오래된 약제죠. IKR 블로커하고 베타 블로커 효과가 굉장히 강한 약이고요. 굉장히 오래된 약인 만큼 VT, atrial fibrillation 다양한 질환에 사용하고 있고, 도즈는 80 내지 160ml BID 상당히 도즈 레인지가 높지만은 문제는 QT 프롱게이션이 심하고 이로 인해서 그 톨사드포아가 2 내지 4%까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로버시가 있지만은 최근에는 그 올코즈 모탈리티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서 이번 2020년도 ESC 가이드라인에서는 클래스 2B 인디케이션으로 이 선택의 우선권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소탈롤의 가장 큰 특징은 100% 리날 익스크루션이기 때문에 간 기능이 나빠진 환자에서는 소탈롤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약제이지만 키드니가 나쁜 환자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역시 QTC 모니터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금방 내가 이게 클래스 3 항부정맥주 3가지를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3가지 클래스 3 항부정맥주 중에서 가장 그 QT 프롱게이션에 예민하게 조심해야 되는 약제가 소탈롤입니다. 그래서 톨사드포아나 하프 페일리어 어그루페이션, 심한 브라디카디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클래스 1C 항부정맥주에서는 use dependency, 하트레이트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소탈롤 같은 경우에 반대입니다. reverse use dependency라고 해서 브라디카디아가 심해지면은 약효가 더 강해집니다. 이게 이제 일리인데요. 수술하고 나서 이제 페이싱을 하다가 여기 보면 페이싱 블립이 있는데 들어가질 않죠. 페이스메이커 말펑션이 생기면서 브라디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QT가 이렇게 확 길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조금 가다가 이런데 PVC가 빡 뛰면은 톨사드포아로 그냥 바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컨디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명제는 심전도는 반드시 부정맥은 반드시 심전도로 진단하고 심전도로 모니터링하는 질환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0 ESC 가이드라인에서 그 항부정맥제를 일단 선택해서 사용하고 나서 롱텀 가게 사용할 경우에 리커멘데이션을 보면은 아미오다로는 HFrEF, 이젝션 프랙션이 떨어진 경우에는 1차 약이지만 그 이외에 그 심방세동에 있어서는 2차 약제라는 거 기억해 주신 게 좋겠고요. 드로네다로는 대부분의 그 심장질환, HFrEF를 제외한 모든 그 atrial fibrillation 리듬 컨트롤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클래스 1C 항부정맥제인 플래케나이드나 프로파페너는 LV 펑션이 괜찮고 스트럭처럴 하트 디지가 없고 관상동맥 질환도 없는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추천하고 있고요. 소탈롤은 과거에 많이 사용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 톨사드포화 위험 때문에 클래스 2B로 떨어졌고요. 소탈롤 쓸 경우에는 QTC라든지 GFR 팔로우판인 것이 필수적이 되겠습니다. 플래케나이드 사용할 때는 앞서 유즈 디펜던시 보셨듯이 AV 노드 컨덕션이 빨라질 경우에는 프로리스미아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AV 노드 블로커, 베타 블로커나 캐슘 블로커를 같이 컨비네이션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요. 항부정맥제를 레이 컨트롤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클래스 3 인디케이션입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부정맥제는 반드시 리듬 컨트롤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항부정맥제를 쓰다가 또 재발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록스마 atrial fibrillation 같은 경우에는 catheter ablation, AF, 엔테로스믹 드롭 페일한 경우에 당연히 catheter ablation이 클래스 1 인디케이션으로 되어 있고요. persistent AF 같은 경우에도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catheter ablation 하는 것이 클래스 1 인디케이션인데 이번에 개정된 뭐냐면은 HFrEF, heart failure가 있는 페록스마 atrial fibrillation 또는 persistent atrial fibrillation에서는 catheter ablation이 클래스 1 인디케이션으로 올라갔습니다. 아까는 이제 항부정맥주 쓸 경우는 아미오다로만 쓰라고 말씀드렸는데 catheter ablation이 상당히 사망률을 줄여주는 것으로 데이터들이 나오기 때문에 클래스 1 인디케이션 올라가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항부정맥제는 구조적인 심장질환 환자에서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딱 맞춰서 치료하는 것이 안전성을 보장할 수가 있겠고요. 약제를 선택하기 전에 트레드미나 에코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조적인 심장질환을 익스클로전 한 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드로네다로는 관상동맥 질환이 있을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제고요. 아미오다로는 퍼턴트하긴 하지만은 롱텀 톡시시티 때문에 HFrEF, 하트 페일러가 있는 환자에서만 퍼스트 라인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약제에 대해서 잘 알고 가능성 있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과 모니터링이 꼭 필요하고 use dependency, class 1C 항부정맥제는 레이트가 빨라질 경우에는 톡시시티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AV 노드 블로커를 같이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 reverse use dependency, 포타슘 채널 블로커의 경우에는 하트 레이트가 느려질 경우에 약효가 강해지고 QT 프롱게이션이 늘어나기 때문에 브라디가 심한 환자에서는 톨사드포화의 위험을 꼭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모든 항부정맥제가 그렇지만 특히 소듐 채널 블로커 같은 경우에는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에는 싱코피 리스크에 대해서 환자에게 미리 설명이 필요하겠고요. 아미오다론 톡시티는 그 몸에 어큐뮬레이션 되는 약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꾸준히 팔로우업이 필요한데 특히 펄모너리 파이브로시스는 타이밍을 놓치면 환자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런 모니터링을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정맥은 심전도로 진단하고 심전도로 치료 효과를 평가하는 질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